네,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단일 지표, 지표가 다르고 단일 요인이 다른 거죠. 얘는 샤프, 얘는 APT인데요. 자, 둘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샤프에서는 어때요? 이 자산의 수익률은 RM과의 선행 관계죠. 선형 관계. 네, 이 RM 자리에 APT는 그 F를 넣으면 돼요. 네, 요인 하나면 하나고 여러 개면 다 요인이죠. 이렇게 요것만 뭐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PT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차익거래가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균형이 되는데, 그러면 차익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차익거래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베타가 동일한 경우하고 뒤에 보시면은 베타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가 좀 복잡하고요. 베타가 동일한 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충분히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비체계적 위험이 제로이므로 체계적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위험이 없는 차익거래를 얻을 수 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RA, 자, A의 수익률은 요인 모형으로 자, 실현 예상된 수익률 플러스 F에 대한 베타입니다. 자, 0.21. 자, 바로 설명드리죠. A는 0.21 플러스 1.5F, 단일 요인 모형. 자, RB는 0.19 플러스 1.5F입니다. 베타가 같죠? 베타가 같으면 어때요? 부담하는 위험이 같은 거죠. 그러면은 이 수익률, 기대 수익률의 차이가 어때요? 더 높은 걸 사면 되죠. 차익거래니까 어때요? 유리한 걸 사고 불리한 걸 팔면 되겠죠. 자, 요거를 사고 요거를 팔면은 어떻게 돼요? 자, 베타가 같을 경우는 바로 상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0.21에서 0.19를 빼면은 0.02만큼 남죠. 그죠? 네, 이만큼 차익거래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복잡한 베타가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P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자, 0.21 플러스 1.5F. 자, Q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0.17 플러스 0.5F. 자, 요거 1.5와 0.5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동일해야 바로 상쇄가 되는데 다르면은 동일하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자, 그 작업이 이제 밑에 나오는데요.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돼요. 자, 일단 1.5를 0.5로 바꿔주려면 어때요? 요 전체를 곱하기 3분의 1 하면 돼. 3분의 1. 그죠? 3분의 1 하면 이제 0.5가 되잖아요.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3분의 1 곱하고, 자, 나머지 3분의 2는요, 무위험 수익률 12%죠. 0.12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이게 새로운 포트폴리오. 네, 요걸 말합니다. 자, 이렇게. RC, 이게 새로운 포트폴리오. 자, 3분의 1, 3분의 1 하는데, 요거는 이제 풀어 써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거 3분의 1을 그대로 하면 돼. 0.07 맞죠? 자, 0.07 플러스 0.5F죠. 0.5F 맞죠? 자, 플러스 얘는 얼마예요? 얘는 3에다 4, 0.08인가요? 맞죠? 그러면은 0.15 플러스 0.5F가 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포트폴리오 C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다 써볼까요? 자, 여기다 써봅시다. 그러면 0.15 플러스 0.5F죠. 자, 그러면 이제 비교가 바로 되잖아요. 뭘 사고 뭘 팔아야 됩니까? 유리한 거를 사고 수익률 더 높은 걸 사고 나중에 팔면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이제 같아졌으니까 베타가 없어지고 0.02가 남겠죠. 0.02.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포지션을 말로 풀어 쓰는 것까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포지션을 말로 쓰는 거는요, 유리한 거를 사고 불리한 걸 팔죠. 수익률 더 높은 걸 사고 나중에 파는데 파는 거, 자, 매입은 그대로 매입을 하면 되는데 파는 거는 이제 공매도다. 공매도. 네, 이걸 공매도하고 공매도한 돈으로 매입을 하는 거다. 차익거래는 말이죠. 파생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회수율을 창조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차입을 해서 그 이자 비용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남는 게 차익거래 수익이다 이 뜻인데, 자, 그래서 공매를 해서 나오는 돈으로
숏셀링해서 나오는 돈으로 매입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매는 3분의 1, 3분의 2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시험 문제 보기 좋게 3억을 주면 3분의 1이 얼마예요? 1억어치를 공매하고, 맞죠? 매도니까. 자, 그리고 어때요? 나머지 2억을 무혐의자율로 공매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무혐의자율로 산다라는 거는 내가 예금하고 이자 받는 거예요. 근데 무혐의자율을 판단하는 거는 이 이자율로 차입한다. 그 돈으로 이제 이 3억어치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매수하는 거는 매입인데요. 매도는 공매가 들어가고 무혐의 매도는 차입이 된다. 지금 좀 복잡합니다만은 문제를 더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예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보면 포트폴리오 A는 자, RA는 0.24 플러스 1.8 F가 되겠습니다. APT니까요. 자, RB는 0. 그대로 쓰면 되겠죠. 12 플러스 0.6 F. 자, 둘의 베타가 다르다, 그죠?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3분의 1 하면 되겠죠. 3분의 1. 자, 플러스, 무혐 수익이 얼마예요? 3%죠. 자, 0.03을 3분의 1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풀어서 보면은, 어떤가요? 3분의 1이니까 0.08이 되겠네요. 요거는. 그리고 0.6F. 자, 그리고 얘는 어때요? 0.0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돼요? 토탈리? 자, 밑에 써보겠습니다. 밑에 써보면은, 자, 새로운 포트폴리오, C라고 할게요. C. 그러면은, 0.10에다, 맞죠? 0.10 플러스 0.6F가 됩니다. 자, 이제, 반은 지난 거죠? 그러면 어때요? 이제 다 나왔잖아요. 뭘 사고 뭘 팔아야 됩니까? 얘가 상쇄되니까 얘가 좀 높죠? 얘를 사고, 얘를 팔면 되겠죠?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B를 사고, 자, B를 사고, A를, 자, 요거를 이제 매도하는 건데, 매도하는 용어가 뭐다? 매도하는 용어를, 요거에 대한 공매도, 자, 공매도를 1억을 하고, 그죠? 그리고 2억을 어때? 2억을 매도니까 무혐 이자율로 차입한 거죠. 자, 그래서 1억을 A에 대해서, 자, A에 대해서 1억을 공매도하고 무위험으로 2억을 차입해서 B를 사는 거다. 일단 B를 3억 사는 거는 무조건 맞잖아요. 그죠? B를 3억어치 사는 거는 이제 이게 한꺼번에 정리가 안 되면은 역으로 아닌 것부터 빼면 되겠죠. B를 3억원 사는 거, 그러면 이제 1번, 2번 아닌 거고, B 3억을 위해서 어때요? 3분의 1, 3분의 2니까 공매도 3분의 1, 차입 3분의 2가 되겠죠. 그렇게 뭐 답을 찾아도 되겠네요. 아무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APT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거와 그 개념, CAPM의 엄격한 가정을 보완한다. 개념과 두 개를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그 우리 기본서는 말이죠. 학습 안내가 있는데 3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뭘 사고 뭘 팔아야 되는가를 먼저 결정하려면은 A의 포트폴리오 A의 위험 보상 비율을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B의 위험 보상 비율을 계산하는데 위험 보상 비율은 뭐 있잖아요. 수익률에다가 이 위험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다 무위험을 빼서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얘가 더 높다 이겁니다. B를 산다. 1단계 하고 아까 이제 작업했던 2단계 하고 3단계 가는데 요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했을 때 어때요? 앞에 하나 더 가보면은 자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밑에 0.15가 나오잖아요. 0.15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0.15에다 0.5F가 나오잖아요. 요것만 되면은 이제는 어때요? 높은 거를 사고 낮은 걸 파니까 굳이 1단계에서 먼저 위험 보상 비율을 계산하지 않아도 여기서 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2, 3단계로 바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베타를 맞춰주면은 높은 거를 사고 낮은 걸 팔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매도는 공매도, 무위험의 매도는 차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챕터가 바뀝니다.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려웠던 분산 투자 이론이 마무리가 되고 지금부터는 좀 수월하겠죠. 참고로 지금 이 챕터에 나오는 내용들은 주식 투자 운용과 투자 운용 결과 분석의 내용과 좀 중복이 되는 게 많습니다. 중복이 안 되는 내용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고요. 중복이 됐음에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 분산 투자 과목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진행하죠. 패시브와 액티브의 차이는 자, 뭐 효율적이다, 비효율이다, 평균, 초과, 인덱스 스타일 다 앞에서 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전략 새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상세히 봅니다만은 자, 일단 패시브의 전략이 요거고요. 액티브 전략은 자 요것이 있고 또 밑에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비중을 조절하는 마켓 타이밍 전략이 해당이 되고 밑에는 종목 선정이 해당이 됩니다. 각각의 종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뒤로 가죠. 패시브는 단순 매입 보유 전략, 지수 펀드는 인덱스죠. 인덱스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이제 평균 분할 투자가 있는데 단순 매입 보유 전략에서 이제 주의하실 것은 단순히 종목을 많이 사면 단순히 많이 모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평균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와 가까워지는 것이다. 패시브가 되는데 이제 주의하실 것은 단순 매입입니다. 그러니까 편입할 때 그 종목의 가치 분석을 하지 않는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평균 분할 투자 전략은 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내려가면은 주기적으로 계속 사게 되면 어때요? 단가가 내려가죠. 처음에 단가 여기다 계속 내려와서 조금만 반등해도 회복이 되죠. 이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패시브가 됩니다. 자, 액티브에서는요 시장 투자 적기 포착법 포뮬러 플랜 여기까지가 얘네 둘이 마켓 타이밍이 됩니다. 액티브 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뭐 있다? 마켓 타이밍과 그 다음에 스탁 셀렉션 종목 선정이 있죠. 얘가 마켓 타이밍이고요. 마켓 타이밍은 이제 비중 조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개별 종목의 종목 선정 전략이 되는데요. 자, 요 두 개를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시장 투자 적기는요. 무위험 자산 플러스 위험 자산. 이 두 개를 포트폴리오로 해서 자, 주식 시장이 불마켓이다. 그럼 이제 위험 자산의 비중을 더 높이고 아니면 무위험을 높이는 거죠. 포뮬러 플랜은 뭐 앞에서 그림도 봤고요. 잠시 또 나오는데 뒤에 주식과 채권으로 해서 이제 주가 올라가는 데 따라서 이제 비중 조절이 되는 거죠. 이때 채권은 이제 무위험 자산이 아니라 방어 자산이죠. 위험 자산, 방어 자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시장 투자 적기는 무위험과 위험이고요. 포뮬러 플랜은 위험과 채권입니다. 주식 채권 요거 구분할 필요 있습니다. 자, 트레이너 블랙 뒤에서 보고요. 어노말리 앞에서 봤는데 잠깐 보죠. 자, 바로 나오네요. 포뮬러 플랜. 처음에 5대5에 출발했다가 5대5에서 출발했다가 주가 올라가면 이제 매도하는 거죠. 주식 비중이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 채권으로 가죠. 5대5, 4대6 더 올라가면 또 더 파니까 3대7 내려가면 더 사게 되죠. 5대5에서 주식을 더 사니까 4대6 또 내려가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바운드리를 정해놓고 비중 조절이 된다. 비중 조절하니까 마켓 타이밍이다 보시면 되고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장 순수한 의미의 패시브는 지수펀드 ETF를 말하죠. 자, 단순 매입 보유 전략은 가치 분석을 하지 않는다. 특정 종목이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자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 비슷한 말인데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편입한다. 포뮬러 플랜의 변동 비율법은 이제 비율은 뭐냐면은 앞에서 이 바운드리를 설정할 때 금액으로 하느냐 비율로 하느냐 이렇게 정한다라는 거죠. 자, 변동 비율은 무위험과 위험. 자, 뭐가 틀렸나요? 포뮬러 플랜은 무위험과 위험이 아니라 위험 자산과 주식 채권, 위험 자산과 방어 자산 이렇게 가야 되죠. 3번이 틀립니다. 무위험과 위험을 가지고 비중 조절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은 시장 투자 적기 포착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강세장이 예상이 되면 베타가 큰 종목을 사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예시입니다. 개별 종목을 선정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요건 이제 액티브에서 앞에서 봤습니다만은 마켓 타이밍과 스탁 셀렉션인데 네, 개별 종목이 아닌 거는 얘가 되죠. 마켓 타이밍이죠. 포뮬러 플랜과 시장 투자 적기 포착 전략 두 개가 액티브 중에서 마켓 타이밍 전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개별 종목 전략입니다. 스탁 셀렉션.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소극적인 투자 전략이 아닌 것은 이건 이제 패시브냐 액티브냐. 자, 패시브, 네, 패시브, 얘는 액티브죠. 트레이너 블랙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네, 대표적인 액티브가 됩니다. 자, 네, 이제 트레이너 블랙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트레이너 블랙이 이제 또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초과 수익 획득과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목적을 모두 만족하는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한다. 자, 트레이너 블랙은요. 요거가 이제 뭐냐면은 트레이너 블랙이 그 정보 비율이거든요. 정보 비율. 트레이너 블랙이 만든 비율이 정보 비율입니다. 앞에서 RAPM 지표로서 배웠잖아요. 자, 정보 비율인데 정보 비율은 이제 트레이너 블랙 모형을 이용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자, 뭐냐면은 분모는 정보 비율의 합이에요. 자, 포트폴리오에 A, B, C, D, E, F, G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 각 종목들의 정보 비율의 합계입니다. 서메이션한 거 아시겠죠? 네, 각각의 정보 비율의 합계가 분모에 들어가고 자 그러면 A 자산이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말이죠. 이 중에서 이제 개별 이 중에서 A든 B든 간에 각각의 비중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정보 비율의 합계를 분모로 하고 각각의 정보 비율을 분자로 둬서 그러면 어때요? 그 각각의 자산의 비중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기준 지표가 없을 때는 젠센의 알파가 분자로 가는 거죠. 자, 젠센의 알파가 초과 수익이 올라가거나, 그죠? 분모는 이제 고정되어 있으니까 전체 평균이니까 개별 자산의 이 초과 수익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위험이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이 각각의 자산 예를 들어서 A다 그러면 A의 비중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트레이너 블랙 모형이다. 그래서 초과 수익이 올라갈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내려갈수록 비중이 올라간다. 이거는 말이죠. 사실은 트레이너 블랙의 이 모형을 몰라도 초과 수익 올라가면 더 편입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위험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게 더 좋은 거죠.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이렇게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보시면은 하나, 둘, 몇 개 건져요. 건지면 이제 합격이 또 쉬워지죠. 자, 뒤에 바로 이제 트레이너 블랙 모형입니다. 트레이너 블랙은 이것도 이제 19년도 나왔던 것 같은데 또 똑같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바로 전에 28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적극적인 투자 관리 맞죠? 액티브니까요. 소수 종목을 선택해서 초과 수익을 획득하면서도 적절한 분산 투자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전략이다. 초과 수익 가능성과 비체계적 위험의 감소 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각 증권에 대한 최적 투자 비율을 구한다. 잘 생각해보면 이제 이 산식에 해당이 되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개별 증권의 초과 수익 알파는 요건 이제 요걸 말해요. 초과 수익 알파, 젠센 알파죠. 자, 기대 수익에서 요구 수익률을 뺀 차이로 추정되며 요구 수익률은 증권시장선으로 구분한다. 네. 자, 맞아요. 이제 요건 뭐냐면은 젠센의 알파의 투자운용 결과 분석에서 배운 건데요. 자, 써봅시다. 젠센의 알파는 이렇게 되잖아요. 초과 수익이 초과 수익이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 베타를 부담한 만큼 뺀 것보다 크면은 알파가 0보다 크게 되는데 이 산식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죠. 앞에서 다 봤습니다. 좀 더 쉽게 정리하면은 자, 포트폴리오 수익률에다가 나머지는 기대 수익률로 증권시장선의 기대 수익률에 식이 돼요. 여기 이제 요구 수익률. 자, 그래서 초과 수익 알파는 젠센 알파는 기대 수익률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기대 수익률을 보는 거죠. 좀 용어가 기본서 문장 그대로인데 용어 사용이 좀 약간 이상합니다.
네, 기대 수익률이라기보다는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에서 요구 수익률을 뺀 차이로, 네, 포트폴리오 수익률에서 요구 수익률을 뺀 차이로 하고, 이때 요구 수익률은 네, SML 산식의 K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체계적 위험이 적은 증권일수록 투자 비중이 줄어든다. 예, 나머지는 몰라도, 그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잘 보시면 이게 답이잖아요. 초과 수익이 많을수록 비중이 올라가겠죠? 비체계적 위험이 적을수록, 이건 정보 비율의 분모를 말하는 거예요. 적으면 좋은 거죠. 네, 4번이 답이 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상현상은 이제 요거는 뭐 가볍게, 요것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상현상의 세부 내용은 이제 주식 운용에서 봤었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액티브에서 종목 선정 전략, 스탁 셀렉션에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예제는 풀어봐야 되죠. 자, 액티브 운용이면서 증권 선택 전략에 해당하는 거는, 자, 차례대로 봅시다. 트레이너 블랙은 맞죠? 네, 스탁 셀렉션. 자, 증권. 시장 투자 적기는 어때요? 마켓 타이밍이죠? 자, 베타 개수, 개별 증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 매입 보유 전략은 패시브죠. 아예 빼고, 네, 액티브가 아닙니다. 포뮬러 플랜은 마켓 타이밍이죠? 네, 마켓 타이밍. 자, 변동성 보상 비율은 이제, 이것도 개별 종목이죠? 네, 내재가치 다 개별입니다. 개별. 그래서, 증권으로 가는 건 뭐다? 네, 나머지 요거 패시브와 마켓 타이밍 두 개를 빼고 몇 개? 트레이너 블랙, 베타 개수, 변동성 보상, 내지같이 네 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뭐 앞에서 본 거니까요. 네, 리밸런싱과 업그레이딩의 차이, 약간 변화했을 때 포트폴리오 변화를 최초의 비율로 환원시켜주는 것이 리밸런싱이고, 문장도 기억하시고요. 최초의 비율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변화가 많이 생기면은 지배원리상 새로운 효율적인 증권이 생겼다. 새롭게 교체하는 겁니다. 자, 리밸런싱의 의미 봤었죠. 자, 업그레이딩 의미 X에서 Y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또 예제 볼까요? 단순 매입 보유 전략은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평균 분할 투자는 주가 등락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꾸준히 사면은 평균 단가가 내려간다는 얘기. 포뮬러 플랜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방법으로서 적극적인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를 처음의 상태로 유지하면서 자본 이득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재배분하는 것은 리밸런싱. 맞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이제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니까 마켓 타이밍에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익률 측정도 투자 운용 결과 분석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그때 이제 제가 이 문제는 분산 투자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RAPM 지표들 앞에서 다 봤습니다. 아까 이제 젠센 알파 한번 썼었잖아요. 그죠? 요거. 요 부분이 그 증권시장선이죠. SML식이 되겠죠. ER. 요건 SML상의 이제 균형 수익률 또는 투자 시 요구 수익률이다. KKK 이렇게 표현했죠. 자, 예제 볼까요?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의 증권 선택 능력은 샤프 지수로 판단할 수 있다. 어때요? 증권 선택 능력은 젠센 알파죠. 젠센 알파. 자, 샤프는 체계적 위험 판단이다. 뭐가 틀린가요? 샤프는 표준 편차죠. 총 위험. 체계적은 트레이너죠. 자, 트레이너는 그 값이 작을수록 뭐 샤프든 트레이너든 다 정보 비율 다 뭐요? 분자가 좋은 거니까 높은 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샤프와 트레이너는 동일한 운용기간과 동일한 유형의 펀드를 대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야 유효하죠. 1번, 2번, 3번 왜 틀렸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부족함도 없지 않죠. 뭐 많은데 그래도 이제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완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정말 격려의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남은 시간 잘 준비하셔서 꼭 합격을 하시고 합격을 발판으로 해서 더 높은 곳에 도전하시고 발전하는 어떤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 건승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